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우리 지역도 첫날 기준 역대 선거 최고치를 기록해 최종 사전투표율이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충청권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첫 소식 김성민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대전시청 1층 전시실.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만 18세가 돼 생애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 학생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어른들이 투표한 걸 보고 전 언제 할까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3이 되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것 같아서 사전투표소라고 쓰인 문구 앞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사진도 찍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논산 연무문화체육센터에서도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입에는 마스크와 손엔 비닐 장갑 등을 끼고 30개의 기표소에서 차례차례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대전, 세종, 충남 314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대전 16.91%, 세종 19.39%, 충남 16.73%로 나타났는데 19대 대선 첫날엔 대전은 12.17%, 세종 15.87%, 충남은 11.12%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에서 최종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충청권 바닥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주지역 대학가와 천안 도심 유세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강한 추진력과 저 김동연의 일머리가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후 또다시 대전을 찾아 자신이 양당 독점 구도를 깰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과 구미경 전 대전시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 측근 인사들이 입당하는 등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면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충청 민심을 잡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충청 판세는 어땠을까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표심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접전입니다. 3월 2일까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NBS 전국지표 조사에서 다자대결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40대 40으로 동률이었고 충청권에서도 38대 39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같은 시점에 지상파 방송 3사가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37.1, 윤석열 후보 42.1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충청권에선 이재명 32.7, 윤석열 43.3으로 격차를 10.6%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이후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변수가 발생한 상황.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가 의뢰한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42.8, 윤석열 48.9로 오차 범위 내인 6.1%포인트 차이로 42.8대 44.2였던 다자대결보다는 다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42.2, 윤석열 42.5로 단일화를 가정해도 별 차이가 없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충청 민심은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봤을까?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45, 윤석열 45.9로 초접전 상황. 충청권에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돼도 이재명 47.5, 윤석열 45.1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2.6%포인트 더 앞섰습니다. 반면 서울경제 칸타코리아 조사에선 윤석열 단일 후보로 가정할 경우 이재명 38.3, 윤석열 49로 오차 범위 바뀐 10.7%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충청권에선 33.5대 50.5로 격차가 컸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게 꼭 결과하고 같이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측 모두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란 점으로 여론조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어느 쪽도 우세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디로 몰릴지도 관건인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벌써 표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한 정당 소속 참관인이 투표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선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전시 동구 소재동 대전 전통나래관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참관인의 표차를 촬영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투표장에서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업무 수행 중이라고 외치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하루 확진자가 15,798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대전은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6,000명에 육박하는 5,95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8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55명이 됐습니다. 충남도 병원과 학교 등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과 아산, 홍성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며 사상 처음으로 8,000명대를 돌파해 모두 8,263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선 전날보다 500여 명 증가한 1,577명 추가됐습니다. 생활 주변 폭력배는 주민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금전을 빼앗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을 일컫습니다. 주민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각종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경찰도 생활 주변 폭력배 뿌리 뽑기에 나섰는데 동네 주민이라고 피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 경찰관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40대 A씨를 제압합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A씨는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선 채 침을 뱉고 술을 부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민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까지 졸랐습니다. A씨는 지난 1년간 이유 없이 행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50여 차례나 112 신고가 접수된 인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역 주민을 이유 없이 위협하는 이른바 생활 주변 폭력배들로 폭력이나 갈취, 무전 추식과 재물 손괴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지체장애인인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의족을 받고 욕설하는 등 약 2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장애인과 여성 등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4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인을 밀치고 길가에 있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발로 차는 등 상습 폭행과 욕설을 한 40대도 검거됐습니다. 동네 주민이라고 신고를 꺼리는데 대부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신고를 해서 해코지를 한다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에 관련돼서 자기가 귀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저버리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보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경찰은 강력 사건에 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생활 주변 폭력배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한밭 운동장을 대체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대전 옥천 광역철도 건설, 대전 의료원 등 대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6년까지 동구 용운동 일원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319개 병상에 대전 의료원을 건립합니다.
또 대전 옥천 광역철도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대덕구 오정동에서 옥천까지 연결하게 되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개발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276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76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합니다. 이 밖에 유성구 신성동의 기업연구소와 공유 오피스 등을 갖춘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도 추진됩니다. 대전 향토백화점 백화점 세이 본점에 대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투게더 투자운용이 선정되면서 매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투게더 투자운용은 2019년 설립된 자산관리 회사로 앞서 지난 1월에 백화점 세이 탐방점 건물을 약 762억 원에 매입한 바 있는데 세이 탐방점 위치에는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10만 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을 지닌 백화점 세이 문화동 본점에도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으로 갈 곳 잃은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금값은 한돈에 32만 원대를 넘어섰고 증시 불안 여파로 고객 예탁금은 빠지는 반면 단기 금융상품인 MMF나 예적금 상품 가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3.75g 한돈에 26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국내 금값이 1년 만에 32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금 거래량도 급증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한 이달 15일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8kg으로 이달 초 중순에 비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값이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월부터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계속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대치 상황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증시 대기자금 역시 대피처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70조 원을 넘던 고객 예탁금이 20여일 만에 7조 원가량 빠졌고 같은 기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금융상품인 MMF 가입금은 1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올 들어 MMF 순유입금이 2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년 유입금에 비해 3.5배나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상품 가입자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자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MMF 상품이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상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악재와 증시 불안이 이어지면서 마땅히 갈 곳 없는 투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단기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4년 넘게 자가 품질 검사 없이 떡볶이 소스를 유통하고 참깨 등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린 업체 등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업체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떡볶이 소스와 쫄면 비빔장 등을 생산해 유명 떡볶이집 체인점에 납품하고 제품 생산이나 원료 관련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또 볶음 참깨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7년 넘긴 고춧가루 등을 보관하고 구매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거짓 표시한 업체 3곳도 적발됐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더 늘려 3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늘립니다. 다만 보행 안전이 필요한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유예 없이 단속을 벌입니다.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 시설인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국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